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2일 익시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CXL 테마가 소강인 상태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번 더 상승될 만한 모멘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 당장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주가 상승하는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나마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간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 부분들 한번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텔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CXL을 지원을 하는 시에라 포레스트를 공개를 했다. 뭐 이제 CPU 이제 제온 6라고 명칭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인텔이 이제 GPU 관련해서 H100이라는 게 현재 엔비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GPU AI 칩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엔비디아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이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다 만들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호환성 때문에 이 엔비디아 제품 GPU가 많이 좀 사용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그 엔비디아 독점을 막으려고 뭐 AMD나 인텔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이 이제 파일을 나누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제온 6 부분이 이제 CXL 2.0을 지원을 하는 이제 서버용 CPU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내로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양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CPU가 장착이 되고, 그러면 이제 CXL 2.0을 이제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구현이 됐다라고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CXL 2.0 부분들이 시장에 양산이 되고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상승을 동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기사가 떴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당장에 이슈는 되진 않았지만, 현재 오늘 4월 12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전선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 AI 쪽과 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이 지금 좀 수급을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양산이 되고 그 매출이 가시화가 되면은 CXL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내용을 한번 좀 전달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CXL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같은 경우 이제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이제 추가되었는데, 메모리 풀링 기능. 이 부분이 사실상 이 AI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모리 풀링 기능이라는 것이 램에서 여러 가지 램이 있으면은 여기서 특정한 램만 사용을 했었을 때 사용하고 있지 않은 램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을 풀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 버전을 지원하는 게 이제 곧 양산을 한다는 소식인 거고, 당분간 6월 정도로 2분기 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의 상황과 주가가 변동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좀 초점을 맞추면서 봐도 이제 투자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됐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4월 11일자로 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최고치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계속 유심히 봤던 부분이 유가라는 부분을 계속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봤었고, 한 70에서 한 80달러 정도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에서 유가만 검색을 하시더라도 가격이 좋아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한 85달러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 이상이 되면은 좀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지표 보는 게 두 개 중에 하나가 CPI,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고용지표인데, CPI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지금은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요인 때문에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6월 달에 원래 인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동결 예정이고,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2월 달에 예정이 되는데 저는 12월 달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6월 달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하겠다고 해서 다시 상승 기대감, 12월 달에 하지 않겠다 해서 다시 조정, 이런 그림으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방향성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거래량을 좀 봤었을 때 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 거래량으로 봤었을 때는 이전 없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더 지나고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일단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많이 좀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래량 거래 대금 많이 터진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CXL 테마가 현재 좀 잠잠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들. 최근에야 이때 좀 상승을 했을 때 SSD 컨트롤러 쪽으로 해가지고 좀 CXL 테마랑 다른 형구로 해서 주가가 한번 또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SSD 관련해서 낸드 가격의 인상과 SSD 수요 인상 부분 하나와,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서 봤던 CXL 테마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선 패턴을 봤었을 때 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주가가 한번 점핑을 하고 횡보를 하고 다시 점핑했던 기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2월 말 정도에 주가가 한번 점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 정도 주가가 다음 점핑 가는 시간이 됐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지금 조정을 국면을 또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선 패턴으로 봤을 때는 5월 정도 지나고 6월 때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21선 이탈 여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노란색 선, 굵은색 선 21선을 이탈하는지 지지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1선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밑에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굵은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이 주봉 11선에 지지를 해주면서 가격이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나 현재 분위기는 나쁘진 않고 한 번 더 상승할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방으로 이제 압력 작용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의 충격이 오면서 주가가 한번 요동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일봉상의 21선, 61선, 그리고 주봉상의 11선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특별한 소식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